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63세 용띠 운세 알아볼 겁니다. 64년 63세 용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이 작년에는 좀 어떤 운세의 좀 흐름이 좀 있었을까요? 그래도 삼재를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좀 처연해진 느낌? 이제 더러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재 끝날 무렵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장사나 영업하신 분들은 새인연이 조금 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변동 이동수가 작년, 재작년에 아니면 올해 있었을 것이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갑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요, 남자 역할 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방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또 이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혼하고 홀로 계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하게 잘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조금 하신 분들이, 용띠 분들이 63세 되신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년에 이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중년에 하신 분들이 덜어 있으시고, 또 유지만 하고 있고 따로따로 사셨던 분들도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면도 조금 있었고, 또 이제 어머님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다 고생을 해가지고 키워놨는데 꽃을 피지 못한다.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해서 장성을 해서 이렇게 조금 직업적인 아이들이 자리매김을 못해서 조금 제가 비손했던 부분, 요런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병원연이 왔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셨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좀 초연해졌다 그러잖아요. 내려놓음이 조금 되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올해는 변동, 이동, 변화, 이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문서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자식들을 올해는 조금 내보내야 되는, 출가를 조금 시킨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직장으로 자리매김을 조금 한다든지, 본인 자체부터가 일단은 문서를 내보내야 되고 세무서를 또 잡고, 요런 게 변동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가서 조금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63세 되신 분들은 돈꼬락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더라도 돈은 들어요. 근데 나한테 쓰는 돈보다는 타인한테 쓰는 돈이 더 많거든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그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용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옵니다. 그래서 올해 병오년에는 기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 중, 하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63세 되신 분들은 한 중에서 상으로 가는 그 길목, 언저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상담할 때 제2일, 점을 점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방자 분들은 이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성격도 있지만, 어디 한번 맞춰봐라 막 이런 어머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 신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서 내뱉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문을 닫혀 있으면요, 제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똑같이 표현해. 이제 특히 저같이 느끼고 그냥 내가 실리는 대로 점을 보는 제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3세 되신 분들은 내방 하실 때 항상 제자를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부탁드려요.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63세 되신 이제 갑진생 분들이 이제 저희 신도들 이제 오래 끌고 저랑 인연 맺어가지고 가신 이제 전 이제 언니라고 하고 기준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참 안타까워요. 씩씩이에요. 엄청 씩씩입니다. 씩씩하시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더 엄마 같기도 하고요. 저한테 앵깁니다, 자꾸. 그래서 사연들이 좀 많아요. 이분들이 63세 되신 갑진생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마음도 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단단하신 면도 있고요. 근데 겉은 너무 단단한데 안이 너무 여려요. 여려서
솔직히 이제 이분들은 제가 마음으로 조금 빌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답답하죠. 좀 권위적인 것도 조금 있으시고.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끊어졌던 직업이나 아니면 묘색한다 그러죠. 사업에 좀 묘색, 묘책, 새로운 길이 조금 어디 없나 하고 이제 두드리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고 계시는, 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은 괜찮지만 이런 사업이나 장사나 영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운세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 가지 않으셨으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 하나, 63세라는 이 숫자가 나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갑진생들이. 그래서 올해는 변화를 살짝 줄 수 있는 해운년, 그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는 해운년, 문서의 변동 이동이 그래도 퍼센트로 보면 한 70%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30%는 무엇냐면은 식구들의 운이에요. 그래서 개인 점사 보지 마셔.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이제 영업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 30%의 나머지는 조상,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 그 다음에 사업 파트너, 직원들, 나머지 요소들은 제거를 해야지 내가 문서를 내보내고 들어오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63세 갑진생 분들이 제일 저한테 다른 데서 구태놓고 이거가 어떻게 됐다. 지금 이제 거기에 월 초를 빌고 있어. 그쵸. 근데 이제 나는 입을 닫아 안 나가요. 왜? 내가 전부 다 휘두르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의 공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함구하고, 어머니 지금 구슬해놨는데 지금 안 나가셨어. 문서가 안 나가셨어. 근데 이 문서는 정확하게 다음 해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세네 분은 내가 재상담까지 해서 3번인가 봤어요. 그래서 3-4번을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속 애달픈 거야. 거기에 계속 이제 기도비는 들어가고, 근데 기도비도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가셨더라고. 기도비는 하고 1년 이상 기다렸는데도 소식은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제가 구슬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같은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한 요구였나? 그래, 무리한 요구는 아니더란 얘기야. 본인이 선택 초이스를 하셨으면 기다리셔라.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데서 구슬하고 나한테 또 다시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난 이제 설거지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보다는 차라리 내방을 하셔라. 얼굴을 마주하고.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찾아내지 못한 거를 제가 찾아서 제가 구슬하는 거지, 이 점상에서 다 털어낼 수 없다. 왜? 그러는 순간 그 제자하고는 연이 끝나. 근데 무리하게 굿돈도 정말 많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초이스는 자기 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3세 갑진생들의 어머니들은 이 상하고 하의 이 극과 극을 달리신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얘기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올해는 이렇게 돼 있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골머리 썩였던 거를 제거할 수 있는 한 해가 상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예? 상반기는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살을 도려내고 있죠. 각자마다. 이게 무속의 힘이 필요하시면 오시되, 나한테 연금은 나보고 노라 그러고 딴 데서 굿하고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오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이러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느긋해. 그래서 좀 느려. 그냥 굳이 뭐 빨리 가도 되냐, 그냥 좀 이런 주의예요, 저는 성향이. 그래서 나한테 무리한 거를 막 요구는 하지 말으시라. 그리고 이 갑진생 분들, 여자분들, 용띠 분들이 조금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려를 하면서도 아플 줄 알면서도 막 무리를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어. 그래서 점사를 보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시라. 자존심도 세고
자기 아픔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무속적으로 많이 타인들한테 당했기 때문에, 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듬어 주는 저는 더 아픕니다. 왜냐면 더 많이 더 배려해야 되고, 아픈 거를 또 비손하면서 그 조상님네 그 집안의 신주를 제가 한마디로 달래드려야 되거든. 구슬 들어가서든, 그 다음에 기도를 매번 할 때마다 신당에서 조아리고 산천에서 조아릴 때마다 할머니 노감 풀으셔. 제자를 또 테스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손은 살려를 주셔라고 제가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더라도 뒤에 신주나 조상님은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 줄 알고, 이 제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도 알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을 그만큼의 60이라는 그 고개를 넘어서가지고 63세를 이제 맞이했으면 이제 조금 내려놓고 오셔도 조금 된다는 얘기예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래서 상반기 때는 변화 변동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반기라도 갈 수 있는 물을 돌리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조금 보류를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나 이런 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대신 보증이나 막 이런 거는 쓰면 안 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애착 이런 게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놓아보실래요, 어머님들? 남자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이 자식들을 탁 잡고 있고, 자식들이라면 오냐 막 이러는 경향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지. 요거를 상반기 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내가 그게 채찍도 필요한 거야. 무조건 안아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이가 잘 크는 건 아니잖아. 이미 성년이고 그것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이 63세 되는 갑진생 분들의 엄마의 아들 마음은 제가 잘 알겠지만, 요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회초리를 조금 드시고 단단해지시면 오히려 아이들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엄마는 더 단단해진다. 그리고 이 용띠 분들, 갑진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비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교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교회를 다니셔도 되고 뭐도 해도 되지만, 이분들은 제가 거의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면은 이제 천신에서 많이 묵혀 있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었고요. 천신에서 이제 윗줄에서 불교나 이런 산천의 공을 많이 들어가지고, 호공에다가 많이 들여가지고 비손했던 이제 어른들이 좀 많이 따라들어서 제가 천신기도나 용신기도나 요거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어디에서 터질지가 모른다는 거지. 어디에서 산신에서 액살이 들어올 수 있고 천신에서 액살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 해운년에 선왕이나 이런 데서 액살이 들고 와서 내가 사건 사고 관제가 따랐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이거 정리하시자고, 상반기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넘기시고, 또 힘들었었던 것만큼 진중한 상담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셔서 상담하셔서 올해는 그 숙제를 조금 푸셔서 좀 자유롭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오년 만만치 않은 해운년입니다. 뜨거울 거예요, 아마. 뜨겁게 가난 때가 오지 않게 제자도 열심히 비손하고 있고, 몸으로도 벌써 기운으로도 나에게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지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상반기 잘 넘기시고 지혜롭게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